오이도 선사유적 관련. 新石器时代的人们来到了乌尔岛。乌尔岛在史前时期拥有天然的海洋资源，岛上随处可见数千年前的贝种痕迹，展现了乌尔岛丰富而悠闲的生活。位于史新市西南海岸的飞岛岛乌尔岛，是个拥有丰富优质旅游资源的地方。从大家熟悉的红色灯塔、咸象展望台、乌尔岛史前文化公园，到2019年开馆的乌尔岛博物馆，这里都有丰富的旅游资源。由于在乌尔岛各地发现了新石器时代的贝种遗迹，整个岛屿于2002年被指定为史迹。史新乌尔岛遗迹并受到保护。史新市在此建立了全国首屈一指的史前遗迹之一的乌尔岛史前遗迹公园，总面积为335859平方公尺。乌尔岛史前遗迹公园内设有可欣赏西海岸美丽日落的展望台，以及可以了解乌尔岛遗址、了解史前人类生活方式的贝种展览馆。 展览馆. 이것을 한국어로. 선사시대 천혜의 해양자원을 가진 오이도로 찾아온 신석기인들. 섬 곳곳에서 확인된 수천 년 전 해총의 흔적이 오이도의 풍부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시흥시 서남쪽 해변에 위치한 섬 아닌 섬 오이도는 우리에게 친숙한 빨강등대와 함상전망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부터 2019년 개관한 오이도 박물관까지 유수한 관광자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이도 곳곳에서 신석기 시대 폐총 유적이 확인되면서 2002년 섬 전체가 사적, 시흥 오이도 유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총 면적 33만 5,859m 2위 전국에서 손꼽히는 선사유적지인 이곳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는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오이도 유적을 이해하고 선사인들의 생활상을 배울 수 있는 폐총전 시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eolithic people who came to Oido, which has abundant marine resources from the prehistoric era. Traces of shell mounds from thousands of years ago found all over the island show the rich and leisurely life of Oido. Located on the southwestern coast of Sihyung City, Oido, an island that is not an island, is a place full of excellent tourist resources, from the familiar Red Lighthouse, Ship Observation Deck, Oido Prehistoric Site Park, to the Oido Museum that opened in 2019, as shell mounds from the Neolithic age were found all over Oido. The entire island was designated as a historic site, Sihyung Oido Site, in 2002 and is being preserved. Sihyung City created the Oido Prehistoric Site Park here, which is one of the best prehistoric sites in the country with a total area of 335,859 square meters. Oido Prehistoric Site Park has an observatory where you can enjoy the beautiful sunset of the west coast, and a shell mound exhibition hall where you can understand the Oido site and learn about the lives of prehistoric people. Prehistoric people. 네. 일시무시 적상그 해서 생긴 맑을 청자
맑을 청자. 여기에 세 방울 중에 물방울 중에 여기 시만이 하나 떴다. 시만이 열렸다라고 했죠. 시만이 열린 맑을 청자를 단정하기 좋아한다. 이건 여기는 천봉 단정학이네요. 하늘 봉우리 단정학. 허질 마음으로 육,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육을 만들어 나가자. 몸과 하나가 되면 그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 것이다. 영혼, 마음이 밝아지면 정신이 놔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마음, 정신이 밝아지면 영혼이 당연히 밝게 활성화되어서 빛과 소리가 되고, 소리가 호흡으로 공기 속의 호흡으로 해서 영광의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 석자 청인유. 마음 별 집중해. 마음별 집중해. 여기 이 중은 화목할, 궁극적으로는 화목한 화평, 화평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천궁인, 천궁의 어질인, 천궁의 어질이면 동방의 어진 화살이죠. 무지개 화살. 바른 하늘과 또 이치의 불, 바른 하늘과 화목한 이치의 불로서 996633을 맺히게 한다. 삼삼한 삶이 되게 한다. 환웅기 8937과 환웅기, 한기가 아니고 환웅기 3898년이죠. 환웅기와 2024년 7월 24, 오늘이 27일이죠. 에서 목요일 단정학. 머리 아픈 오순. 이게 만우가 이 사람을 상대하려면 쉽지가 않죠. 그것이 워낙 크다 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적으로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죠. 도성의 광산 이창원 법성육. 세계 시는 어지린의 실천이요. 이것은 추보, 가을이 크게 열매 맺힌 거와 같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요것은 이제 소치의 진도, 울림산방의 소치, 이 그림에서 힘을 대고 산수화에서 난이 삼일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정신에 새들이 날아가고 여기에 고려의 삼조고, 이것은 이게 거꾸로 여기 잡아야 하는데 거꾸로 돼요. 지금 이제 뭡니까 이게 적석 아래 황구 어랄정신의 북두칠성 북극성으로 규칙적으로 절제된 윤료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작품 설명 해설 마칩니다. 하늘 약을 섭취 여부 확인. 영원한 원방각춤 가위보바위 기타는 춤이다. 우리의 춤이다. 영원한 원방각춤 가위보바위 우리의 춤이다. 비탄을 춤이다. 고리울 시장 제1동굴 저쪽이 현장지원 고강지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고 이제 사거리가 되는데 놀부식당 오늘 선사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 답사 가는데 이 영원한 답사가 영원한 원방각춤 가위보바위 우리의 대삼룡 빼롱꽃 빼롱빼롱 후후 후후후 여기에 저거하고 요거하고 어떻게 틀린가? 이건 좀 틀리네요. 이게 배롱나무가 이렇게 진하게 나오네. 이야, 아주 또 하두 세네 다여 테라 탑 플레이스 테라 탑 플레이스 어린 황제 고려달빛 혼불이랑 이창원 법성육 어라래 나느냐 3일인 우리을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해.
오. 음. 강인가? 강. 아니, 바다. 바다예요? 네, 어이도 바다. 의미가 온 거? 수장고에 잘 가지고 있다가 여기가 이제 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은 2018년도에 공원으로 개장을 하게 되고요. 몇 년의 준비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여기 오이도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 박물관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게 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 돌려받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써서 발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유물도 있고 또 국립공주박물관이나 서울대박물관 이런 곳에서 돌려받지 못한 유물들도 있어서요. 약간의 복제품들도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복제품과 진품을 여기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실까요? 와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글씨가 굉장히 안내가 좀 작긴 한데요. 복제품은 정직하게 복제품이라고 딱 쓰여 있고요. 그리고 어디 박물관이 쓰는 얘는 진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서 보실 때 그런 팁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신석기 시대 6,000년 전의 유적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만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 우리 계단으로 이용을 해서 3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올라가실 때 여기 모습을 자세히 보면 뭔가가 나무 창살처럼 쭉 되어 있는데 이게 빗살무늬 토기를 상징하는 거라고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창도 딱 뚫려 있고 그래서 3층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포토존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저희 이제 계단으로 이동을 해서 위에 공간에 대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필요한 것들이죠. 퀴즈 드린다고 했어요. 자, 아까 제가 탄소연대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 시흥 오이도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000년? 네, 정답이고요. 가장 눈에 띄게 얘기를 해주셔서 시흥 가이드북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입장을 할 건데요. 여기는 오이도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선 도자가 붙으면 우리 어떻게 들어가죠? 그렇죠. 걸어서는 못 가죠. 우리가 이제 오늘 6,000년 전에 신석기인이 되었다는 기분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영상을 보면서 들어갈 겁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여기가 센서가 있어요. 이거 박물관? 이거는 아니고. 아니고. 네, 앞에 저쪽에 이렇게. 네, 이렇게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 아니면 좀 해보세요. 네, 얘네들은 지금 오이와 섬이라는 주인공이고요. 이제 배를 타고 오이도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3번째 산호 오면서 먹을 수도 있지. 많이 가보고 싶어. 이게 영상이 끝까지 돈도 많이 따고 예쁜 조개로 장신구도 만들고 싶다. 네, 드디어 이제 오이도라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배를 타지는 않았지만, 네, 같이. 네. 이제 드디어 오이도에 입장하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타고 이제 신석기인이 돼서 오이도라는 섬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이도는 바다가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의 특징은 하루에 2번 물이 드나들죠. 그런데 혹시 이 드나드는 간격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얼마 만에 들어갔다 나갈까요? 몇 시간 간격으로? 네네. 네네. 12시간. 네, 12시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죠? 12시간 25분 간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시간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매일 같은 시간에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면 매일 물때라는 게 달라지죠. 네, 그렇죠. 발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면 서해안은 이렇게 갯벌이 드러나죠. 동해안 가서 갯벌 보신 분들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갯벌이 하루에 2번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갯벌에 나가서 조개나 굴이나 혹은 미처 듬벙에 빠져서 못 나간 물고기들을 건지기도 하고 해양 자원을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지금 그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네 저 그물과 그물 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디에 딱 찍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우리 뭐 벽시 같은 거 이렇게 탄화돼서 조각이 남듯이 이 그물 모양도 역시 오래된 돌이나 뭐 흙이나 이런 곳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물의 형태를 썼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물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들을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물이 둥둥 떠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게를 주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돌멩이를 묶었다가 점점 이제 알맞게 조각을 내서 이 양옆을 패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예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끈을 꿰어서 이렇게 그물의 형태를 만들기도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도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살박이라는 걸 놓고 어부들이 해양 자원 수확하는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눈뽕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어부이고요. 이렇게 돌멩이로 한번 할게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불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요. 불 뜨는 모습이 혹시 직접 못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AR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 제가 아까 박물관에서 전시품을 보는 팁 드렸죠. 진품과 목제품을 구별하는 거. 네, 뒤지개라고 하는데 약간 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저 마네킹이 들고 있는 것처럼 배창이라고 하는 도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 물을 딸 때 물이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을 저렇게 정교하게 달아서 배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네, 표정이요. 네, 여기 신오이도 박물관에 이 마네킹들이 유달리 굉장히 리얼합니다. 특히 저 얼굴 보세요. 여기가 물을 따는 계절이라면 어떤 계절이죠? 겨울이에요. 그리고 바닥하고 너무 춥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지금 붉게 지금 트신 거예요. 우리 겨울에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막 겨울에 이렇게 막 세수해도 트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요즘에는 워낙에 뭐 화장품이 발달을 해서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리얼하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서 엄청 실감되죠. 그럼 앞에서 지금 목제품과 진품 구별하셨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물 껍데기와 조개 껍데기는 소라 껍데기는 진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앞에 계신 분들은. 그럼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그렇죠. 5,000년이 될 수도 있고 6,000년이 될 수도 있으나 굉장히 상태가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왼쪽 옆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는 게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리고 했던 것들이 쓰레기덩이처럼 남아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얼굴이 올라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흥 오이도 유적에서 아까 그물 흔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물은 썩어서 없어졌겠죠. 그리고 미아마 이런 것들도. 그런데 비싼 톡이나 이 조개 같은 게 남아있어서 이런 것들을 출토를 했는데 특히 이 조개 껍데기, 굴 껍데기 이런 것들은 섞이는 성분이 땅 속에 묻혀있어요. 잘 썩지 않는 성분이라고.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죠. 진짜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뒤로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담으로 저기 있는 누워있는 애는 당연히 왼쪽이죠. 그런데 저 왼쪽에 있는 남자도 보니까요. 네, 뭐 늑대 개 다 있었습니다. 개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은 주로 하시는 질문이 이때도 엄마 탕을 먹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발견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그냥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어쨌든 순하게 그냥 어울려 살았다. 반려견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 이랬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이때는 6,000년 전이면 약간 이때도 온난화가 좀 시작되고 있었나
나가요. 빙하기는 우리가 몇 년 전쯤으로 살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추워서 얼음도 꽁꽁 얼고 했었는데 이때는 커다란 매머드나 이런 북극곰이나 이런 동물들이 살았는데 6,000년 전으로 오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난화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큰 동물들은 다 추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작은 중소형 동물들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멧돼지나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아이들이 남기도 하고 또 나무에도 변화가 오죠. 추우면은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침엽수들이 잘 자라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하렵수가 자라게 되고 말씀하신 도토리나 밤나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요즘 견과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맛고 보관해서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따 보게 될 갈돌이나 갈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세트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냥 생활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저 멧돼지 정말 저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리얼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이 멧돼지는 털도 굉장히 많고 피하지방도 엄청 두꺼워서 우리가 창이나 활 정도로 이거를 뚫을 수가 없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이야기들을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물론 상상이죠. 실제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다른 사람 한 4명 정도를 딱 설치를 해서 상상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신나게 달리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죠. 구덩이를 파야 돼요. 얘가 퐁당 빠질 구덩이를 파야 되는데 멧돼지가 함정에 빠진다고 해서 얘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몇 달 며칠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상상력을 더하면 축창 같은 거. 그걸도 물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가 금방 지치질 않을 거라서 죽창 같은 거를 꽂고 그래서 얘가 피를 흘리면 좀 더 빨리 죽고 나면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2명씩 옆으로 샥샥 피해가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속도를 제어를 못하고 시간 아니세요? 네. 그러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제 웅집이라고 표현하는 곳이고요. 웅집의 웅이라는 게 땅을 위에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걸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너무 젊으셔서 표현을 해도 안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김장독을 꼭 들었거든요. 땅을 깊이 파가지고 제 키만한 독을, 장독을 묻어가지고 거기다 김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인솔하시는 선생님, 남자분이 몇 분 안 계십니까? 만약에 신석기인이 돼서 이 웅집을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파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선생님이 파신다고 얼마나 걸릴까요? 저 혼자 파면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래도 양심적이시네요. 보통의 남성분들은 이까짓거 하루면 파지면서 그러세요. 그런데 이 웅집을 파는 기준이 따뜻한 지방에 가면 무릎 높이 한 50cm 정도 팠다고 하고요. 또 추운 지방에 가면 120cm까지도 팠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 땅을 정말 추운 지방에 계시는 가장들은 굉장히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땅을 팠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힘들게 땅을 이렇게 팠어야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땅을 왜 팠을까요? 네, 추위를 이기려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동물의 피해, 동물의 침략 막고 네, 네. 비가 오면 네. 비도 막고 네. 그다음에 보온을 위해서 네, 다 맞습니다. 역시 공부하신 분들 좀 다르다. 네, 이게 보면 이제 땅을 파서 들어오면 이제 원리는 땅 속의 온도가 항상 1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김치 냉장고. 네, 물론 요즘에는 냉장고가 다 이제 온도를 풀이하게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신혼 때 샀던 냉장고만 해도 우리가 4도씨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냉장고는 뭐 1도, 2도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도 정도면 이제 김치를 보관하는데 묵은내도 나지 않고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냉장고가 별도로 이렇게 김치 냉장고가 별도로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뭐 요즘에는 우리가 다 따로따로 쓰고 있죠. 유행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웅집을 딱 하고 들어와서 옆에 기단이라는 걸 저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단까지는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위에는 이제 발견은 안 된 거죠. 다 무너지고 없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상에 의해서 이렇게 집을 지었다고 볼 때 집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구조에 가면 우리 용인 민속촌이나 가시면 초가집 짓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그런 마을에서는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짓는 거고요. 여기는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갈대나 억새를 주로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히 갈대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어서 굉장히 통기성도 좋고 또 습기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에 가면 나무가 산에 빽빽하게 많잖아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너와집이나 뭐 이런 거를 썼다고 하고, 뭐 제주도나 울릉도 가면 돌담 유적공원 오후에 가보시면 굉장히 좁고 작잖아요. 그게 이제 신석기인들의 평균 신장이 저도 작은데 저보다 더 작은 한 140cm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살짝 폴더처럼 굽히기만 해도 잘 들어올 수도 있었을 텐데, 결정적으로 밤에 이렇게 짐승들이 공격해오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덕자리 같은 건 주로 가운데다 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까치 구멍이라고 해서 위에 창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연기가 날 때 밖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불을 태우고 이렇게 거의 뭐 누운 U자형처럼 이렇게 나가는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으로 연기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대부분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간혹은 이제 천장에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을 하죠. 눈비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만큼 그때는 신석기인들이 지금처럼 기계적인 문명은 없습니다만 훨씬 더 몸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체득해서 현명하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나가서 빗살무늬 톡에 볼 건 있겠죠. 눈으로 쓱 봐서 아시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톡이고 어떻게 두 개가 네. 제품이네요. 네, 복제품은 정확하게 복제품이라고 쓰여 있고요. 진품은 어디 박물관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가 제품이고 중에는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빗살무늬 톡의 형태를 보시면 아래쪽이 뾰족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맞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맞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는 역사는 다 추정이잖아요. 우리가 6,000년 전에 아무도 안 살아봤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열의 6, 7명 정도는 여기가 바닷가고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혹은 뭐 암사동 같은 경우는 강가의 진흙이고 하기 때문에 그릇을 굴러가지 않게 잘 세우기 편하게 하려고 뾰족하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일부 어떤 학자들은 이때도 완전한 정착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 생활을 하니까 빗살무늬 턱이 겹쳐서 이렇게 하려고 뾰족하게 했을 거야. 왜냐면 이제 대부분 주부님들이시니까 아마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 겹쳐져가지고 절대 꺼내지 않아서 뜨거운 찬물을 번갈아 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죠. 네, 정말 이렇게 뾰족하면 정말 세게 발견하셨나요? 네, 구멍 발견하셨죠? 저 구멍을 왜 뚫었을 것 같으세요? 숨 쉬는 구멍?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끈을 넣어서 배달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맨 왼쪽에 있는 옆에 뚫린 구멍은 그런 용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그쪽에서부터 세 번째 있는 거는 지금 구멍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시 생각분들이 궁금하시네요. 얘는 뒤로 깨졌을 때 조각을 이어서, 네, 그래서 이름은 수리흔이라고 합니다. 수리흔, 수에서 쓴 흔적이라 해서 수리흔이라고 하고요. 네, 이때 이제 뭐 그 도자기가 발달을 하지 않았던 상태니까 이 표기를 보일 때도 뭐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릅니다만 뭐 350도에서 700도까지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힘들었기 그러다 보니까 깨지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직근이나 삼나목근이나 뭐 식물성 섬유를 이용해서 엮어서 쓰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박물관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안내를 받으셨죠. 자, 요거는 지금 대신에 이게 지도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유정이라고 쓰여있는 것들이 다 바닷가 쪽에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이도에서 발견된 그 선사시대 유적을 오이도 해총이라고 부릅니다. 조개 팬자에다 구덩 총자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들어갈 수 신석기 시대 있는 요즘 적지였다.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진흙이나 식량자원이 민물 쪽에 넣는 있으려면 이제 당연히 바다에 물에 이쪽에는 의존하죠. 딱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오이도가 섬이었던 시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는 아이들은 보통 사람이 막 횃불을 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유물이 발견이 된 게 지점은 6지점이고 장소로는 12곳이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섬 전체의 꽃빛을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의상인데요.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특이할 만한 게 장신구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렇게 물고기 뼈라든가 동물의 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치아라든가 치아라고 하진 않죠. 이빨이라고 하죠. 보통은 사람한테 치아라고 하는데 네네 딱 걸어놓은 네 우리도 뭐 요즘에 문화생활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 뭐 아니면 뭐 스카프나 이런 거 뭐 장식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석기인들도 본인들이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했던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 이렇게 장신구를 만들고 살점된 문화생활을 이뤘구나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토끼 감독이 제가 먹힌 거예요. 새로운 사실을 또 득템을 했습니다. 토끼는 오빠도 싶어서 그러면 칼은 어떤 칼을 이용하신 거예요? 토끼요. 석기로? 그랬었는데 저거 진짜 바뀐 거예요? 네, 이거 하셨대잖아요. 되게 잘 벗겨져요. 지방층이 얇아가지고 토끼가 그럼 한이나 혹시 요 털은 무슨 털이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 인도인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아, 그냥 그 장식용이었군요. 네, 저도 나름 공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링크. 그럼 사진 찍으실 분들 근데 벗기 찍으시고 일단 이제 식생활 일단 동물이 죽자마자 벗겨야 돼요. 가죽 자체가. 여기 처음에 끈이 같이 있었어요. 허리끈이.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게 항상 나는 다 민주시민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민주시민 그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져가는 반대고 정리를 안 하시고 대충 위에다 올려놓고 던져놓고 가신다거나 혹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되면 항상 강남판과 거기 어떻게 되는지 규칙 같은 걸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끈을 지금 아예 없애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데서 땅을 파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릴 거라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땅을 파서 집을 짓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냥 한쪽에서는 지금 식생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곡물을 물에다가 풀어서 부드러운 걸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샤브샤브나 전골 이런 요리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활 모양으로 생긴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불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처럼 생긴 도구를 비벼서 불을 피운다 해서 우리가 활비비라고 부른다고. 팔비비. 활 모양의 것을 비벼서 비벼. 피운다. 활비비. 활비비라고 이용을 하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항상 신석기 시대 유물의 세트로 발견되는 갈돌과 갈판입니다. 잡곡이다. 요즘 우리가 먹는 걸로 따지면 잡곡이고요. 도토 지금 하고 있고요. 안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아버님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즐거움에 가득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식구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오늘 사랑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잡았네. 토끼 잡고, 이것저것 다 잡으셨어요. 뭐야, 독수리 잡고, 네. 오리 양구야. 옷의 종류겠죠? 오리 뭐지? 아니면 이제 아유, 여기 공간 설명은 우리 주성 대표님한테 그날 정도 잘 없다 보니까 또 공부하실 때 들을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조합식 작살이에요. 그래서 흑유석 작살. 진짜 이렇게 흑유석 작살이고 사실은 생선을 잡는 게 아니고 저는 고래나 상어 같은 띄워서 연기도 좀 편하고 맛있는 걸 해서 먹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해설사로서 늘 궁금했던 게 이 앞에 있는 음식을 이 사람들이 정말 한 끼에 뚝딱 다 먹어치웠을까 늘 그게 궁금했는데 이 정도 양이면 거의 생일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자연에서 열매가 나는 데를 가서 먹고 사냥을 하는 데서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게 됩니다. 뭔가 좋아하는 요리 이것을 먹었다 고민하는 것처럼 한 장씩만 뽑아주세요. 왜냐면 가끔 근데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몇몇 장가고 제가 뽑뽑을 봤는데 아니 그리셔야죠.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여기다가 손으로 아무렇게나
시대라고. 네, 복잡한 설명들이 많으면 바닥이들이 불편하니까 그리고 싶은 대로 있다면. 그리고 이쪽에는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어느 날 갔는데 이렇게 씨앗들이 맺혀져 있어서 이걸 먹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네, 속도 편안하고 괜찮네 하면 계속 그걸 먹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발견한 곳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럼 다음에 가봤는데 또 열려. 그럼 우리 이것을 가져다가 한번 심어볼까?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반농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의 반농사는 우리가 오늘날 요물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흥이고요.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마다 요즘엔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강화가 됐기 때문에 땅을 파기만 하면 나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제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릴 공간은 여기에요. 강산동 청자백자 요지인데요. 시대는 고려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제 우연찮게 발견이 됐어요. 길거리에 뭔가가 도자기 조각으로 우리 어렸을 때 사슴팔이 갖고 놀듯이 이런 것들이 발에 걸칠 정도로 많아서 어느 날 이제 어떤 선생님분이 보니까 이게 그냥 예사 도자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가 주요 우리나라 지도에서 이렇게 중국 방향으로 왼쪽으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사선으로. 그래서 그 월주라고 하는 곳에 있던 곳의 그 가마터와 유사하다. 그래서 배워가지고 했구나. 네, 그래서 배경을 쭉 추적을 해보니 고려 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승려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겠죠. 특히 중국으로 걸어서 가야 되니까 많이 갔을 텐데 거기에서 차 문화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또 차 도구를 수입해 와서 거기에다가 서로 나눠 마시고 우리 차 한잔 마시면 주민들이 집에서 이번에 뭐 맥주 첫잔 하나 샀어? 뭐 이러면서 차고 때문에 차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에 맨 아래쪽에 6번이라고 노안에 계신 분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무릎 다리를 이렇게 앉으시면 뭔가가 얼굴이 보여요. 무슨 얼굴인지 발견하시는 분은 제가 엽서드리겠습니다. 네? 새머리요? 네, 정답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러셨어요? 아유 참 어떡하죠? 보시면 뭐 가위부터 시작해서 뭐 동전도 있고 청동거울도 있고 다양한 생활용품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러실 때가 있었어요. 참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저 벽이 입구를 아가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겹 아가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대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흘러서는 겹 아가리. 지금 위에 있는 게 저게 진품이죠. 아래 거는 복제품. 서명이라는 광물질하고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 마그마 이런 거하고 섞여야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흥에 화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리고 많이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한 값씩 조금씩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일본의 백기를 통해서 규슈 지방이나 이런 것과 물물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문명의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뭐 백제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가끔 이제 부의 논리로 우리가 뭐 건물주님 이런 물론 굉장히 작죠.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정말 주먹만한 흑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작은 지금 여기 해변이 쭉 있잖아요. 모래사장이 여기가 시흥시의 유일한 해변입니다. 네, 다 갯벌이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모래사장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는 가운데 쌀막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갯벌이 이제 딱 드러나고 나면 요즘에 점점점 여기가 알려져서 여기에 맨발같이 하러 오시는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그늘로 들어오십시오. 가운데 살막. 잡는 어부들이 뭔가 어부나 물고기를 보관하기 위한 쉼터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자연 지명이 가운데 쌀막이라서 보시게 될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군부대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중요시설이 아직은 남아 있었는데 저기는 이제 규모는 이제 아래쪽으로 쭉 도릉이 다 되어 있어서 규모는 한 10만 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서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죠? 곳곳에서 선사유적이 발견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섬이었고 바다였는데 육지가 되기 시작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1920년대 정도에
여기 군자 염전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갯벌을 메우고 간척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죠. 시흥은 유달리 간척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갯벌을 메꿔서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한 게 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전 이거 네모 반듯한 한 칸이 한 정보라고 하는데 요즘 단위로 따지면 3,000평 정도. 네. 그래서 뭐 여기 579정보 뭐 이 정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오이도라는 섬과 옥구도라는 섬이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 만들어진 염전터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발굴된 모습은 거의 뭐 이렇게 정방형처럼 땅을 파서 이제 쭉 이름을 정하는 거죠. 오이도 패총 A 지점, 뭐 안말 패총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위에서 아래로 뭐 몇 미터를 파고 들어갔더니 뱃살무늬 토기 조각이 하나 나왔다. 이런 발굴 보고서들을 쓰게 되죠. 아니요, 여기는 저기를 가시면 여기도 산이야, 공원입니다. 그리고 좀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저기 그리드법이라고 하는 발굴이고요. 이미 이렇게 땅을 째가지고 바둑판 모양으로 째서 발굴하는 방식이에요. 네, 역시 전문가가 계시니까 좋군요. 아, 그거는 이제 뭐 보이는 부분일 거고요. 네. 파서 지층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는 오이도 이주민 단지라고 불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해양관광 특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디귿자형으로 쭉 되어 있고 이제 빨간 등대 많이 아시는 형이시고요. 가격은 뭐 때에 따라서 좀 비싸다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는 합니다만 자연산이고 그렇다고 정말 오이도 주민이 잡아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정성을 생각해서 사드리고 하는데 여기 오이도 방파제가 가로등이 쭉 있거든요. 가로등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52개. 정답이 네, 52개입니다. 혹시 오이도에 와서 약속을 정하시면 몇 번 가로등에서 만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뒤에가 다 이렇게 오이도 아까 우리 지도로 봤던 그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따 나가실 때 꼭 기념권 하나 남기고 가시고 이렇게 만약에 범고래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착한 사람들에만 보인다는 상상을 딱 해보시면 뭐 이빨도 있고 그러면 이 다리 쪽이 뭐 이렇게 꼬리처럼 쭉 수려하게 늘어진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그렇죠. 맛있게 드시고요. 서울에서 해주신 해설사에게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사진에도 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분열물통이라고 하는 시대 통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보강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이에요. 분열물통이 여기 시흥에도 나오고 여기 시흥이랑 부천뿐만이 아니고 이제 경기도 전체에도 다 나오고 강원도 쪽까지 나옵니다. 강원도 쪽부터 충남 지역까지 많이 나오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거 안에 있는 거 뭐 봐요? 보강동 유물 글씨도 뭐 같은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있고 그때 역삼동식 두 가지 양식이라고 했었죠. 그 양식을 써먹다가 분양받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저쪽이랑. 네, 덧된 종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중구의 토기 같은 경우는 문화가 살짝 다르고 강원도 쪽에서 유래된 문화라서 그때 보안동 유적에서 이 두 개가 발견됐다는 건 두 개의 문화가 약간 융합이 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이중구의 토기가 나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덧된 톡이 저쪽에 있어요. 맞습니다. 둘이 같이 합쳐진 양식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중구의 통에다가 공면물이 새겨진 경우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 그리고 경기도 동부지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양평이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강동에도 발굴됐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여기 토지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일본 큐슈지방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토지석 두 종류입니다. 일본 큐슈지방과 그 다음에 백조산 토기석. 지금 안에 쪽에 있는 고강동은 저희 회사에서 대장에서 잘 알고 있는 백조산 토기석이고요. 성분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오이도 박물관으로 향해서 오이도 박물관 그리고 선사 유적을 보게 되는데 먼저 앞에 오이도 박물관 관련 한 10만 평 정도 규모가 된다고 그러는데 오이도 선사유적 포함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오이도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녁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그
6번, 7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학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변화에 대한 거 여기에 이제 뭡니까 오 스페 이것을 아침에 운동을 하는 청년 여기가 원종동 생기 원마을 어린이공원 아침 하늘 다다다다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 토마토 싱싱한 토마토 사진을 담고 작업장 도승당 이영재 할머니의 부부란 소련의 붕괴에 대한 얘기 아침에 수국과 도라지꽃 아침 동쪽에 해 뜨는 문양 지금 오이도 박물관을 간다고 제 바리바게트 앞에서 차를 대고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공항동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름표를 받고 13인이 하고 해설사 교육 견학 일정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박물관이죠. 오이도 박물관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1층, 2층, 3층 올라가서 신석기 시대의 기후 변화와 함께 새 봄이 새롭게 시작하다. 사냥 채집 생활 여기 공열 토기의 분포 토끼 가죽 모양을 저거 주성진 다니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상들 여기는 뭐 6,000년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6,000년 전 이 조개 껍데기를 통해서 5,000년, 6,000년 전 얘기를 합니다. 방산동 유적,
요게 이제 1000년 전에 고려시대 유적. 따라따라, 예, 새 문양과 동전, 청동기 시대. 찻잔, 천년전. 이게 흑요석이 이건 이제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올라와서 저쪽에 선사 유적 높이가 80 정도, 86고지 정도 되는 걸로. 여기 이제 가운데 해변. 여기가 식사하는 거죠.